자, 3시 2분 약속된 3시 2분이 돼서요. 네, 교수님들도 아까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계속 기다리면 좀 그것도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른이 기원팀의 김보현입니다. 이번 학기 풀림러닝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안 들으면 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안 하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안 들으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풀림러닝 운영을 못할 정도로 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한테 뭐 또 사업 시작하면서 일정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내용 안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먼저 저기 교수님들한테 안내해야 될 내용들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 센터장님께서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학기에 나왔던 우리 수업평가 결과랑 풀림러닝 수업평가 결과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 설문 내용도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교수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번 학기에 어떻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지난 학기에 예산을 한 학기 예산 2020년 2학기 예산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 교수님들이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한 3분의 2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져 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교수님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예산 항목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대학혁신지원 사업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부족한데 좀 지원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제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교수님들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해야지만 모든 교수님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계산이 됐었는데 일단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까지는 아직 정확히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따로 못 드리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홍보할 때 말씀드린 신규 과목은 50만 원, 업그레이드 과목은 30만 원에서 조금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이 된다면 약속드린 금액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삭감이 된다는 부분.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교수님 전체 메일을 통해서 교수님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삭감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조금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홍보를 할 때 하나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요. 그 홍보 내용에 우리 학점부 플릿러닝을 운영을 하시고 나서 7주 이상 주차별 보고서를 다 내주시면 플릿러닝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 학생 설문을 수강 인원의 50% 이상 설문을 하게 되면 성적 평가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퍼센티지가 조금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A부터 A뿔은 25%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플립러닝으로 인정을 받고 주차별 보고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설문을 50% 이상 했다면 나머지 75%죠. 75%를 다 비학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받으시려면 먼저 수찰 보고서를 다 내주시고 최종 보고서 내주시고 학생들한테 설문 독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으로 잡아놨는데 설문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적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이때가 되면 교수님 강의실에 그 교수님 그 신청서에 분반을 다 적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분반에다가 그 학생 설문을 탑재하기 위해서 분반을 적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분반에 다 탑재한 후에 교수님 그 설문이 탑재됐으니까 학생들한테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공지하셔가지고 야 니들 학점을 좀이라도 더 받으려면 설문 많이 해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분은 학생 설문 일정이 좀 빠르지 않냐? 11월 21일부터 12월 3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적 처리 기간이 12월 21일인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교수님들 거 이게 학생들 설문량을 다 보고
50% 이상 되는 걸 다 확인해서 학사용팀에 넘겨야 되는 보세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보고서는 뭐뭐 제출하시는 다시 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는 첫 번째 주차율 보고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율 보고서 저희 기준이 7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전화하셔서 그전엔 5주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7주로 다시 기준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저는 5주 했었는데 그러면 2주를 더 추가해서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7개 이상의 주차율 보고서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신청하신 교수님이 3분 계세요. 업그레이드 신청하신 교수님들은 업그레이드 완료 보고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완벽하게 돼야지만 제가 교수님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제출 기한은 12월 3일까지 저기 학생 설문 기간 마무리하는 날짜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나는 마지막 주에도 하겠다 플립러닝을 그러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그 정도에 얼마든지 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들이 뭐 저는 이틀만 더 주세요, 뭐 일주일만 더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대신 이제 지원금 그 교수님 덕분에 지원금이 나가는 게 조금 느려지긴 하겠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이 자리에서 저기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제가 몇 가지 홍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저희가 이런 기획에서 방학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교수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교수님들?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본관 1층에 중앙에서 남쪽으로 좀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저기 지역사회 공유 스튜디오라는 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거? 네. 이 지금 어떻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 오락기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오락기처럼 생긴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인데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이 지금 설명드리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주 쉽게 16가지 유형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저한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미에 말씀해 이거 관련돼서 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뭐 어차피 줌으로 할 거니까 그때 참여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아주 편하고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니까 오셔서 한 번씩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 플립러닝 하시는 교수님들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교수님들한테 가장 먼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오픈식을 통해서 KBS 뉴스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많이 이용하셔서 플립러닝 제작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융북화 스튜디오가 원래 있던 스튜디오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에는 저기 크로마키로만 촬영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는데 판서 여기 보이시죠? 판서 모양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남쪽 엘리베이터 근처 화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쪽 엘리베이터 공간 1층이에요. 이쪽에 여기 교수님 이제 판사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한번 와서 해보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교수님 얼굴이 나오고 옆에 파워포인트를 갖고 오시면 파워포인트 글씨가 바로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실시간 방송까지도 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사이버 캠퍼스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세 번째 부분 요거 LMS 기능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줌이 연동이 돼가지고 교수님들 쓰고 계시는데 그거 줌 때문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줌 덕분에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고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처음 하는 부분이고 저도 처음 부딪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어떤 교수님한테는 답변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오류도 발생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는 더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교수님들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또 교수님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줌이 연동이 되고 지금 돼서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교수님들이 이 부분인데요. BDM 워크숍이나 저기 교수님들 학회 같은 데서 저기 사용하시는데
그냥 교수님들이 조선.ac.kr로 끝나는 이메일로 가입되어 있는 줌 아이디를 이용해서 회의를 열면 100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은 거는 300명까지 적용이 되는 라이센스예요. 그리고 30시간까지 적용이 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혹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행사를 뭘 해야 된다, 뭐 학회를 해야 된다 하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라이센스 권한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이것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예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들 과제 학생들이 채점을 하실 때 어디서 표절을 했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게끔 카피킬러라는 표절 방지 시스템을 연동을 할까 합니다. 도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초까지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과제 이 표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늦어도 정말 늦어도 중간고사 전까지는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또 수요조사도 했었거든요. 많은 교수님이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86명 교수님 중에 87%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셔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LMS 기능에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루브릭 평가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전국에 저희 사이버 캠퍼스를 쓰고 있는 저희 사이버 캠퍼스를 만든 업체 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75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그 중에 딱 3개 대학이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했는데 그 중에 저희 학교가 이제 포함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매뉴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지만 제가 아직 평가 확실히 정확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숙지하고 저희 센터장님도 숙지하셔가지고 따로 이 평가하는 방법 LMS를 이용해서 과제평가 루브릭 평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제물을 아직은 많이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본격적으로는 10월부터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추석 전후가 되겠죠. 그때쯤에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빠르면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쯤 해가지고 이 루브릭 평가하는 사이버 캠퍼스 안에 있는 루브릭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적용한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따로 공지를 드릴 거니까요. 교수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튜디오 미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 간단하게 안내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유 스튜디오는 본관 1155입니다. 1155에 있고요. 이거는 저한테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따로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셔도 되고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화로 예약하셔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지 그 예약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저 여기 쓸게요라고 말씀하시면 쓸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락기기 같은 기계가 2개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2개실이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손 카메라라는 지금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교수님 손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판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여기 보시면 샘플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손이 위에 있으면 밑에 글씨가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와요. 이게 기술 이것도 Y는 E의 X승이다라고 있는 또 손으로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구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손 이미지는 나는 손이 안 이뻐서 싫다 할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손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손 실루엣만 나오게끔 손 스케치되어 있는 모양만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물 강의 나는 수화기를 가르치는데 나는 종이에다 놔두고 이렇게 아니면 또는 책을 놔두고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 놔두고 뭐 판사하면서 바로 수업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러게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 속 화면이라고 해서 이쪽에 사람 모습 보이죠? 교수님 얼굴이 나오게끔 촬영하는 모드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버레이라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의 흰색 배경을 여기 나와 있는 이 흰색 배경을 다 날리고 이렇게 합성이 되게끔 나오게끔 이거는 내가 업체한테 좀 보완을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이 가운데밖에 못 들어가요. 옆으로 한쪽으로 나와서 파워포인트가 옆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는 이 카메라를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장치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일단은 주문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웹캠은 말 그대로 교수님 얼굴만 나오게 찍는 겁니다.
얼굴만 나오게. 그리고 여기 음성 전용은 말 그대로 목소리만 들어가게끔. 뭐 손모양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가게끔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버튼 몇 번으로 끝나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저희 워크숍 할 때 참여하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워크숍 일정입니다. 1회차는 9월 14일 화요일 16시에 줌으로 실시가 될 거고요. 2회차는 9월 16일 목요일 16시에. 저희가 16시로 잡은 이유가 16시쯤 되면 교수님들 수업이 그래도 조금 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부분은 뭐 여기 채팅방이나 뭐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이고요. 자, 이제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작년에 아니 자꾸 작년이라고 하네요. 센터장님께서 지난 학기에 우리 그 설문 결과 학생 설문과 수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권한 좀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네, 드렸습니다. 아주 예. 한 3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죠? 예, 작년에 저번 학기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번 이제 1학기 플립드 러닝 수업 평가를 저희가 보니까 그 전년 학기에 비해서 조금씩 네,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하신 그 플립드 러닝에 대한 운영이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가장 낮은 게 학업 시간 강조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학점의 30% 이상의 시간을 수업 외 학습에 투자하도록 수업을 설계했다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낮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뭔지를 제가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충분하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시킨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수업 시간 외에 그런 것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높이 평가된 것은 수업 운영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학습 동기 제고 이 부분과 해당 분야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도록 수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플립드 러닝뿐 아니라 모든 수업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 능동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 설문 문항 분석인데요. 이 수업 준비 시간,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가장 낮게 평가를 했거든요. 수업 준비를 위해 다른 교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수업이 운영이 충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비슷하게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 수업의 맥락에 비추어서 한번 이 문항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긍정적인 것은 사전 학습의 내용을 활용하는 거나 동영상 품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게 가장 플립드 러닝의 핵심인데 이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습 동영상의 장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보통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점, 예, 영상을 듣고 나니까 수업 내용이 쉽다, 집중하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언급해 줬고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번 학기랑 좀 비슷한데요. 저번 학기에는 동영상 길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한 31.7% 정도가 언급했는데 이번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습 동영상 길이가 길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1시간 정도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1시간 수업에 25분, 2시간 수업에 50분 이런 것들, 그 비율을 늘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25분 영상이지만
여러 번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을 길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 동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2배속으로 들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출석이 인정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혹시 학생들이 성실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25분 수업에서 10분만 들어도 인정해 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2배속으로 들었을 때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10분, 25분을 한 12분 정도면 2배속으로 들을 수 있거나 하는데 혹시 수업에 따라서 그런 출석 인정 시간을 조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동영상 속도를 1.5배나 2배 이렇게 해도 괜찮은 영상이라면 그런 조절도 한번 학생들과 의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플립 러닝 교실 수업의 장점은 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쉽다.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거 집중이 잘 된다. 예습하고 오니까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해줬고요. 근데 이제 이 개선점을 보시면 조금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학기와 이번 학기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불만을 품은 거는 조별 활동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평가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수님들도 고민하시고 저희 센터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 이전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 구성이 좀 바뀌는 건지 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30% 되는 학생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써서 제가 좀 학생들의 성향이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피드백 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교수님들께서 개별적인 피드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피드백이나 뭐 좋은 예시를 제공하는 거나 뭐 동료 평가나 이런 것들로 한번 피드백을 학생들이 받았다는 느낌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동영상 길이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사전 내용에서 다루어야 될 것과 인클래스에서 다뤄야 될 것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게 좀 구분되게 해서 핵심만 영상으로 찍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5분, 10분 단위로 영상을 찍는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 학생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학습을 적용한 수업 활동 설계를 교수님들께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신데요. 특히 비대면이라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 이내에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 촉진 워크숍을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에듀테크 워크숍이라는 비정규 과목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온라인 교육 도구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멘티미터나 패들렛이나 이런 것들 올려놨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교수님 수업 성격에 맞게 적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고 저희 워크숍도 좀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효과적인 모둠 활동을 위해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평가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플립 러닝에서 내가 왜 뭘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평가 항목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플립 러닝이 왜 이 교과목에 필요한지 그리고 매번의 과제나 활동이 왜 이 수업에 필요한지를 꼭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방법 소개 영상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곧 이메일로 교수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안에 학생들 각 플립드 러닝의 소개 영상이랑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메일로 교수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플립드 러닝 수업이 굉장히 많고요. 점점 교수님들이 잘 운영을 해주셔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간 그 워크숍이나 사례 공유 워크숍에도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참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예, 이번 학기도 좋은 성과 거두는 그런 학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에듀테이크 워크샵 온라인 이 강의실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수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니네요, 교수님. 지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공유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제가 보이나요? 공유 중지할게요. 공유 중지하고요. 예, 예. 다시 할게요, 공유. 사이버 캠퍼스 들어오시면 여기에 뉴 이벤트에 에듀테크 워크샵 영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요.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뉴 이벤트에 비정규 과목의 에듀테크 워크샵 영상 이라고 클릭하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강의실 입장하셔가지고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그리고 에듀테크 워크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영상들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수업 운영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교수님 말씀하시죠. 있는데요. 교수님. 네네. 그 2, 30분 단위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좀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업 50분이면 동영상 수업 25분 이상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면 네. 근데 학생들이 한 50분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게 올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영상도 있고 그 다른 자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책 같은 것도 그 두 네. 개를 병행하는 경우에 예, 동영상이 좀 더 짧아도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25분을 또 안 하면 그거 수업 안 한 걸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증빙을? 그거는 뭐 공지사항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니터링에는 걸리겠네요. 예, 모니터링에 걸릴 네, 수 모니터링에 있어서.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사실 학습이 동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책으로도 일정 부분 그렇게 병행할 수도 있어서 그런 고민이 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공지사항에 올려놓으시고요. 모니터링이 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다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시원하게 저도 이렇게 질문, 예, 말씀하세요. 예, 시원하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하십시오, 딱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배속 있잖아요. 이 배속. 그게 기술적인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그 사이버 강의에다가 온라인 강의를 올리시면요. 만약에 교수님이 10분짜리 영상을 올려놓으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2배속으로 하면은 그건 학생은 5분 만에 수업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출석을 하려면 10분을 다 들어야지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분명히 2배속으로 다 들었는데 시간이 미달로 결석이 돼버리는 거죠. 지각이나. 그러니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25분이면 그걸 15분만 들어도 출석 인정 시간을 해주겠다라고 이게 출석 인정 시간 적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작게 해주시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악용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네, 저도 영상을 들어보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빨리 2배속으로 듣고 싶은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학생들 마음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 50분당 25분 동영상은요, 우리가 완전히 동영상으로만 수업할 때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간이고요. 네. 프로젝트 러닝은 동영상을 5분을 찍든지 10분을 찍든지 30분을 찍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리 수업할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뭐 10분 영상이든지 15분 영상이든지 인지시킨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5분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그 규칙이 지금 바뀐 그러니까 예를 건지. 들어서 2시간 수업인데 저는 네. 이제 3시간 수업인데 1시간은 플립드 그 사전 영상을 보고 2시간은 참여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1시간에 해당되는 수업이니까 25분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사전 영상 보고 와서 3시간 수업을 따로 하는 거면 뭐 몇 분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1분을 네. 해도 되고 2분을 저희 사고병 같은 경우는 하고 2시간을 풀로 수업을. 예, 그러면 상관없죠. 예, 그러면 그런데 아까 이제 모니터링에 걸린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다면 모니터링 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같이 2시간 수업을 다 하시면 영상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출석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는 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었었던 2019년까지만 해도 네. 플립러닝으로 프리클래스로 미리 만들었던 영상은 출석과는 상관없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는 프리클래스를 올렸던 게 출석 체크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25분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네네. 25분이란 말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아, 비대면 상황에서는 김기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을 찍든 10분을 찍든 30분을 찍든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출석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네네. 출석과는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5분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게 소명이 되고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말씀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 그 직접 제작한 그러니까 강의여야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영상 클립 같은 거를 활용해도 돼요? 지금 출석으로 만약에 연동이 되는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출석과 상관없이 예, 그 수업 자료로 활용하시는 거면 예, 교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1시간짜리 수업 저도 1시간짜리 영상으로 사전 동영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작한 거 그다음에 영상 클립 그다음에 책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예, 그 사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도 되는지. 그런데 25분. 이게 좀 애매한, 지금 진짜 이상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저기 출석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의 여부도 관련돼 있고 그걸 다 출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 2개를 올려놓고 2개 다 본 거를 할 수 출석으로 있습니다. 한다. 예. 그럼 그 합친 거를 25분 이상만 되면 이렇게 교수님 만약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 유튜브나 영상 클립을 집어넣으시게 된다면, 우리 2020년 3월부터 1학기 때 나왔던 얘기가 나 이 유튜브 보려고 등록금 낸 거 아닙니다라는 말이 또 나오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영상 클립이 필요하시면 이 수업에서는 이걸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는 링크를 걸어주시는 게 낫겠죠. 네,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온라인 강의에 그 유튜브도 링크 같은 걸 바로 걸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연관돼서 질문인데요. 질문해도 네, 돼요? 말씀하십시오. 예, 그 같은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다 고민하시는 게 비슷한데 제가 고민도 뭐냐면 1차 시 하나에 25분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3차, 4차 시가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홀스차 시에 동영상을 넣었고 그게 수업으로 인정되고 A에 넣으면 B는 안 넣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차시를 만약에 비교할 때. 그렇게 하는 것하고 제가 3차 시 A도 넣고 3차 시 B도 넣어요. 그래서 총 50분이 됐고 그걸 다 출석으로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제가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제작한 거 하나는 아까 박선희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이렇게 넣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분에 A차시 또는 B차시에 넣고요. 실시간 수업도 해요, 제가. 그럼 이게 학생들이 불만스러울까요? 아닐까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제 과목은 50분 수업을 꽉 채워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좀 보는 것도 있으면 좋은 양자역학 수업이나 뭐 이런 계산 수업인데요. 일반 물리도 포함해서. 그러면 마치 저한테 필요한 말은 학생들한테 사전 학습으로 플립드 러닝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맥시멈 시간이 정해져서 안내가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내 교과목에 로드가 많게 되는 걸로 그냥 내가 자율인지. 그러니까 전에 제가 플립드 러닝과 이 비대면 수업과 이제 좀 혼선이 와서 저도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강의 파트, 온라인 강의, 실시간 강의, 이걸 하루 이제 아까 이렇게 분리 안 하고 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이 있는데, 월요일 수업은 온라인 강의 2개를 듣게 하고 수요일 2시간 연강은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는 시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3학점 이상을 듣는 것 같아서 힘들까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불만이 폭증하겠는데요. 예, 예.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아마 또 불만이 폭주할 겁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5분으로도 1시간의 강의가 인정받는데, 줌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번에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했을 때 로그 파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출석이랑 연동돼서. 그래서 스마트 출석을 꼭 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이 되는데, 그럴 때 25분의 줌 클래스를 유지된 그 기록도 모니터링이 되는 건가요? 이건 김보현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상관없나요? 이게 짧게도 할 수도 있고 그 기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기록은 무조건 지금 LMS상에 줌이 연동이 돼서 네. 기록은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30분이라고 했는데 10분 만에 끝나는 오리엔테이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10분만 수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설정한 시간이 중요한지, 그것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저. 그 교수님 재량으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무슨 감사합니다. 판관원 같은. 예, 이제 참 난감해요. 그렇게 방금 황미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제가 무슨 포통천도 아닌데.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게 문제가 되거나 모니터링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실한 사람이거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예, 있는 그렇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게 있고, 이 전산 프로그램이라 오류가 많아서 이게 좀 클릭을 아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확실히 느리고 뭐 이래서. 그래서 스마트 출석을 어떤 거는 처음 시간에 중복해서 했더니 그것도 시간이 좀 소요돼서 고민이 돼서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이제 모니터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학생들 배울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네,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 실시간 강의하면 따로 영상 파일 안 올려도 되는 건가요? 예, 안 올려도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학사원협회에서 네. 듣기로는 증빙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캡처를 그러면 하셔라고. 1학기 때처럼 캡처해가지고 게시판에 이렇게 네, 올리면 되나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줌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럼 게시판에 그냥 캡처해서 올리면 되는 거. 네, 1학기처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줌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학사원협회에서 간과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분명히 줌에 시간이 남아 있고 결과가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에도 굳이 줌 수업 실시간 LMS에 들어와 있는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셨다면 증빙이 분명히 있으니까 굳이 증빙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할게요. 제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줌 회의를 이 가상 강의실 안에 연동된 것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좀 증빙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저희 시스템만은 남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저희가 또 이런 사항들 정리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예, 제가 실시간 강의를 줌을 가지고 했는데요.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사인이 2번 정도 떴는데
그 기록이 제대로 안 남던데요. 1시간 이상의 OT를 했는데 9초 수업한 것처럼 줌 기록이 그렇게 남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전체 학교 줌 계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제가 또 그쪽 관리자예요. 그래서 그쪽에 회의실마다의 트래픽을 체크는 할 수 있어요. 트래픽을.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순간 끊기면서 그게 날아가고 네. 그 다음에 붙었던 시간만 체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제 전에 거에 생각도 대해서는 그래요. 글쎄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교수님. 네.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줌 하실 때 유튜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따로 막 레코드 하시고 MP4 저장하시고 업로드 안 하셔. 저절로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그걸 항상 예, 선택을 해주시면. 예, 손미경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네, 혹시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치과대학에서는 지금 아마 저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제 치과대학에 지금 저희 이제 3학년 강의에서 임산부 철학이라는 수업입니다. 그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립러닝이니까 한 25분 이내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희 이제 학생들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 학생들 그 의견을 좀 물었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게 플립러닝, 그러니까 이 3학년 학생,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임상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립러닝을 통해서 강의를 다 듣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강의 딱 요점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 좀 이런 모든 게시판을 이용한 실시간 그런 Q&A를 하는 걸 더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말에서 플립러닝을 간단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이들한테는 이게 2번의 시간이 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단과대학 학과마다 조금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플립러닝으로 지금 영상 올려놓은 게 거의 1시간 가량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 내용을 다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는 구글 클래스룸의 게시판이나 또는 저희 사이버 교육원 게시판 이용해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Q&A를 좀 주고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그 학생들이 불만을 가진 경우에 주는 거고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네네.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경우에 정말 너무 길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부적절하리만큼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서 생각이 안 나셨더라도 전화 주시면 거의 매일 출근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박유정 교수님 메시지 채팅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박유정 교수님.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에 또 교수님들 힘들어하시는 사항 좀 조사해서 그걸 또 해결하는 워크숍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노하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또 귀한 그리고 시간. 제가 마무리로 저희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2021-2학기 플립러닝이라고 강의실을 하나 만들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 거예요. 그 안에다가 보고서 양식, 그 다음에 교수님들마다 게시판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게시판을 다 이름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수님들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중간고사 때쯤에 한번 또 중간 성찰 모임으로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